그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1년 뒤 무너진 쪽은 그였다. 정리해고 통보는 생각보다 조용히 왔어요. 인사팀장이 내민 건 A4 용지 한 장. 그 종이 위에 인쇄된 문장들은 차갑고 정확했어요. 구조조정입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딱 그 한 줄로 25년이 접혔어요. 저는 항의도 질문도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마치 이미 예정된 일인 것처럼요. 책상 위에 놓인 머그컵을 집어들었어요. 손잡이가 닳아서 페인트가 벗겨진 그 컵은 입사 첫날 회사에서 받은 거였어요. 낡은 수첩, 가족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어요. 박스에 담는데 손이 떨렸어요. 떨리는 게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무너지는 중이라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낯설더군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로비를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어요. 세상은 멀쩡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차들은 달리고 커피 향이 거리에 퍼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서만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집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짧았나 싶었어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열쇠를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고 또 꺼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하지? 그 생각만 맴돌았어요. 문을 열자 아내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였는데 실업률이 어쩌고 구조조정이 어쩌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 오늘 그만뒀어.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온 힘을 다 썼어요. 아내의 눈이 흔들렸어요. 놀람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그냥 흔들림이었어요. 그리고 그 흔들림은 며칠 뒤 차가운 계산이 되어 제게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25년.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 새벽 출근길, 야근, 회식, 승진, 명함. 그 모든 게 결국 A4 한 장으로 정리되는 거였을까? 아내는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어요. 숨소리가 규칙적이었지만 잠든 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 침묵 속에서 뭔가가 조용히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말했어요. 천천히 알아보면 돼. 그 말에는 위로가 없었습니다. 그냥 절차를 밟으라는 지시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트북을 켜고 채용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화면을 스크롤하는데 눈에 들어오는 건 숫자뿐이었어요. 40세 이하 우대. 경력 3년 이상 10년 이하. 신입 환영. 저는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았어요.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경력란을 채우는데 손이 멈췄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이 긴 시간이 오히려 짐이 되는 세상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메일을 보냈습니다. 하루에 10통, 20통. 답장은 거의 오지 않았어요. 가끔 오는 답장은 정중했지만 냉정했어요. 검토 결과 회사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더 적합한 인재를 찾게 되었습니다. 거절은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익숙해질수록 제 안에 뭔가가 무뎌져 갔어요. 아내의 표정은 점점 낯설어졌어요. 처음엔 걱정이었어요. 오늘은 연락 온 데 없어. 그 질문이 일주일 뒤엔 검사가 됐어요. 면접은 그리고 한 달 뒤엔 비난이 됐습니다. 당신 진짜 이러고 살 거야? 말끝마다 한숨이 섞였어요. 그 한숨이 제 어깨를 깎아냈습니다. 저는 점점 작아졌어요. 집 안에서도 제자리가 없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집이 답답해. 당신이 하루 종일 있으니까. 그 말에 저는 마치 존재 자체가 짐이 된 느낌이었어요. 숨이 막혀와서 밖으로 나갔어요. 갈 곳은 없었습니다. 공원을 걷고 벤치에 앉고 버스 정류장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모두 어딘가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대 앞에서 잠깐 멈칫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걸로 끼니를 때운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게 저녁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게 두려웠어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밖에 있으면 사람 구경이 더 슬펐어요. 모두가 제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저만 떠도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 밀려난 건 시작이었다는 걸요. 진짜 추락은 가족에게서 밀려나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추락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내의 한숨은 처음엔 작았어요. 밥상 위에 흘리는 짧은 숨. 설거지를 하다 잠깐 멈추는 그 순간.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들었다는 걸 들키면 뭔가가 더 빠르게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신문을 폈어요. 읽히지도 않는 신문을요. 그냥 눈을 어딘가에 두어야 했습니다. 채용 공고는 매일 새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화면을 스크롤할수록 문장들은 점점 같은 말로 보였습니다. 40세 이하 우대. 경력 과다. 나이가 짐이 되는 세상이라는 걸 매일 아침 새로 배웠어요. 노트북을 켜는 손이 날마다 조금씩 더 무거워졌습니다. 면접이 잡히는 날이면 저는 넥타이를 맸어요. 오래된 정장을 꺼내 입고 구두를 닦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으로 한번 훑고 시선을 거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잘 다녀와요 한마디는 있었을 텐데 그 한마디가 사라진 게 언제부터였는지 저는 기억조차 못했어요. 면접장은 낯설었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는데 목소리가 어색하게 울렸어요. 25년을 말로 정리하려니 뭔가 자꾸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면접관은 젊었어요. 아마 제 아들뻘이었을 거예요. 그는 이력서를 내려다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력이 워낙 다양하셔서요.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며칠 뒤 메일이 왔습니다. 더 적합한 인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데 3초면 충분했어요. 지우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거절이 쌓였어요. 5번, 10번, 15번. 숫자가 커질수록 이상하게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어느 순간부터 그냥 무감각이 됐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 먼저 왔습니다. 고통보다 공허함이 더 깊었어요. 아내의 질문은 그 공허함 속에서 더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은 연락 온 데 없어.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목소리 끝이 올라가지 않고 내려갔어요. 묻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당신이 오늘도 아무것도 못했다는 걸요. 저는 대답하는 게 두려워졌어요. 아직이라고 말하면 공기가 달라졌으니까요. 아내는 그 말을 들은 척 안 했지만 그릇 놓는 소리가 조금 더 커졌어요. 냉장고 문 닫히는 소리가 조금 더 세졌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집안에 가득 찬 실망이 느껴졌어요. 면접은 당신 진짜 이러고 살 거야? 말끝마다 한숨이 섞였습니다. 어떤 날은 짧은 한숨이었고 어떤 날은 깊은 한숨이었어요. 그 한숨의 무게가 날마다 제 어깨 위에 쌓였습니다. 저는 점점 말을 줄였어요. 밥상에서도 소파에서도. 말을 하면 틀릴 것 같았고 틀리면 더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가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집이 답답해. 당신 하루 종일 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턱하고 걸렸어요. 25년을 함께 산 집에서 제가 불편한 존재가 됐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또렷하게 실감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갈 곳은 없었어요. 그냥 걸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공원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개를 데리고 나온 노부부, 이어폰을 낀 채 뛰는 청년, 유모차를 미는 젊은 엄마. 모두 어딘가에 속해 있었습니다. 저만 그냥 걷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다 갔어요. 저는 타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가면 숨이 막혔습니다. 밖에 있으면 사람 구경이 슬펐어요. 그 사이 어디에도 제자리는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밀려난 건 시작이었어요. 직함이 사라지고 월급이 사라지고 이제는 가장 오래된 자리, 가장 당연했던 자리에서도 조금씩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그 추락이 어디까지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 밤이 지나면 아내의 입에서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말이 나올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사소한 말로 시작됐어요. 아침 햇살이 거실 창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밥솥에서 김이 올라오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너무 조용한 아침은 늘 뭔가를 예고했으니까요. 아내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로요. TV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었어요. 걱정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당신 나한테서 도망치는 거지. 그 말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도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매일 밖을 나도는 게 도망으로 보였을까요? 아니면 말을 줄이고 시선을 피한 게 도망처럼 보였을까요? 저는 살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 말을 하려 했어요. 그런데 말이 나오기 전에 아내의 결론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혼하자. 난 더 이상 당신이랑 미래를 같이 못 가. 눈물도 없었어요.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처럼요. 아내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돼 있었어요. 집은 팔아 나누자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확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바라봤어요.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어요. 회사에서 A4 한 장을 받았던 날이 스쳤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조용했죠.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한 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못 잤습니다. 방문은 잠겨 있었어요. 불을 끈 거실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25년을 같이 산 집인데 이렇게 낯선 적이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보였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사진이 이렇게 먼 과거가 될 줄은요.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 3시, 4시, 5시.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캐리어를 끌고 나갔어요. 친구 집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집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저도 나왔어요. 캐리어 하나에 25년 결혼 생활을 담았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그 낡은 수첩. 박스를 쌀 때보다 오히려 손이 덜 떨렸어요. 이미 너무 많이 무너진 사람은 더 이상 떨 힘도 없는 법이었습니다. 원룸은 작았어요. 창문 하나, 싱크대 하나, 낡은 장판. 그게 전부였습니다. 짐을 풀다가 잠깐 멈춰 섰어요. 이상하게 숨이 쉬어졌습니다. 압박이 없었어요. 한숨 소리도 시선도 실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슬프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그 무렵이었어요. 매일 지나치던 골목 끝에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 따뜻한 불빛. 늘 지나쳤지만 들어간 적은 없었어요. 그날은 왠지 발이 멈췄습니다. 문을 밀었어요. 카페 안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나무 테이블 2개,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은 노인 1명, 창가에서 책을 읽는 젊은 여자. 그게 전부였어요. 사장님이 다가왔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려 보였어요. 수건을 손에 들고 별다른 말 없이 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를 했어요. 편하게 계세요.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정답을 묻지 않았어요. 요즘 어떠세요? 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편하게 계세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울컥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커피잔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뭔가가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는 2시간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커피가 식는 걸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2시간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가 사람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카페가 제 인생을 한 칸 밀어 올리는 시작이 될 줄은요. 그리고 그 한 칸이 생각보다 훨씬 높은 곳까지 이어질 줄도요. 앞치마를 두른 건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어요. 처음 카페에 발을 들인 날 이후로 저는 거의 매일 그곳에 갔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원룸에 혼자 있으면 천장만 보이고 밖에 나가면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에 앉아 있으면 적어도 사람 속에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사장님은 저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떠세요? 직장은 구하셨어요?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커피를 내려주고 가끔 날씨 얘기를 했습니다. 기대가 없는 관계가 그때의 저에게는 가장 편한 관계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오전이었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사장님이 싱크대 앞에서 그릇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홀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컵들이 테이블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이 갑자기 못 나온다고 했어요. 저는 카운터 너머를 봤습니다. 쌓인 그릇들, 바뀌지 않은 테이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내가 이 나이에. 그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절이 안 됐어요. 누군가가 저를 필요로 할 수 있다는 감각이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앞치마를 두르고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물에 젖었어요. 테두리가 이가 나간 그릇, 손잡이가 낡은 컵. 그걸 하나씩 닦으면서 이상하게 머릿속이 비워졌습니다. 채용 공고도 거절 메일도 그 순간만큼은 생각나지 않았어요. 손이 움직이는 동안은 그냥 그릇만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어요. 주말마다 나갔고 나중엔 평일에도 가게 됐습니다. 설거지에서 시작해서 테이블을 닦고 손님에게 물을 갖다 드렸어요.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됐습니다. 그 작은 이유 하나가 생각보다 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감 정리를 하던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요즘 손님이 너무 없어요. 이러다 가게를 접어야 할지도. 그 말에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다는 것보다 이 공간 자체가 사라진다는 게 더 두려웠어요. 처음으로 숨을 쉬게 해준 곳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원룸에 돌아와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머릿속을 뒤졌어요. 그러다 문득 카페 진열대가 생각났습니다. 음료만 있고 곁들일 것이 없었어요. 손님이 커피 한 잔만 시키고 오래 앉지 않는 이유가 그것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빵을 만들어 보자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부터 도서관에 갔습니다. 제빵 책을 빌리고 밤마다 영상을 봤어요. 반죽의 농도, 발효 시간, 오븐 온도. 손이 근질거렸습니다. 밀가루를 사고 이스트를 사고 새벽에 반죽을 치댔어요. 처음엔 망쳤습니다. 너무 질었어요. 다음 날 또 했습니다. 이번엔 납작하게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포기가 안 됐습니다. 쓰러져 있으면 진짜 끝이라는 걸 저는 이미 배웠으니까요. 보름이 지났어요. 반죽이 조금씩 손에 익었습니다.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걸 반죽이 먼저 알려줬어요. 오래 기다려야 제대로 부푼다는 것도요. 그리고 어느 새벽 오븐 문을 열었을 때 냄새가 달랐습니다. 고소했어요. 빵이 제대로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윗면이 고르게 갈색으로 익어 있었고 손으로 눌러보니 탄력이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빵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런데 눈이 뜨거워졌어요. 다음 날 카페에 가져갔습니다. 사장님이 한 조각을 잘라 맛봤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한 조각을 더 잘랐어요. 그게 답이었습니다. 며칠 뒤 진열대 한 켠에 빵이 놓였어요. 작은 바구니에 2종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전 중에 한 손님이 물었어요. 여기서 빵도 팔아요? 한 봉지를 사갔습니다. 다음 날 또 왔어요. 그 손님이 지인을 데려왔습니다. 조금씩 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같은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식빵을 좋아했고 어떤 분은 단팥빵을 사가셨어요. 이름은 몰랐지만 취향은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하루에 제가 만든 것이 조금이나마 섞인다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이상하게 기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감 후 사장님이 카운터를 닦다가 멈췄어요. 이제 당신은 손님이 아니라 우리 가게 사람이에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렸어요. 눈을 들면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한참 뒤에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였어요.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도 없었는데 몸이 먼저 알았어요. 반죽을 치대고 발효를 기다리고 오븐을 예열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기 전에 빵이 먼저 준비돼 있었어요. 살아남는 연습이 살아가는 일상이 됐습니다. 그 일상이 조용히 쌓이는 동안 저는 미처 몰랐어요. 무너진 줄만 알았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다시 서는 연습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연습이 끝날 무렵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가게가 소문나기 시작한 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었어요. 천천히였습니다. 한 사람이 한 봉지를 사가고 그 사람이 다음 날 또 오고 그 옆 사람이 궁금해하고 그렇게 쌓인 시간이 1년이 됐어요. 카페 안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열대엔 빵 종류가 늘었고 오전엔 자리가 없는 날도 생겼어요. 사장님의 얼굴에서 한숨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반죽을 치대고 오븐 앞에 섰어요. 그게 저의 하루였습니다. 그게 저의 자리였어요. 그러던 어느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카운터 안에서 주문을 받고 있었어요. 손님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종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아내였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캐리어를 끌고 나간 그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카페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천천히 카운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이혼을 결심하던 날 결론을 먼저 내리던 그 단단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많이 달아 있었어요. 저는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가방끈을 꼭 쥐고 있었어요. 저는 사장님께 눈짓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치마를 벗고 구석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아내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항상 팔짱을 끼고 앉던 사람이었는데, 결론을 먼저 꺼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지쳐 보였어요. 많이 힘들어.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그 사람이랑 잘 안 돼.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돈 문제가 생겼어. 내가 몰랐던 빚이 있었고 숨겼던 것들이 나왔어. 지금 많이 어렵거든. 말을 잇다가 잠깐 멈췄어요. 혼자 감당하려고 버텼는데 더 이상은 모르겠어.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 사이사이에 끼어들었을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선택했냐고,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냐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렸어요. 한 사람이 지쳐서 하는 말로요. 아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잘 지내는 것 같더라. 카페 안을 한번 둘러보며 말했어요. 소문 들었어. 여기 빵 맛있다고. 그 말 뒤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 한마디에 많은 게 담겨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사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투 안에 후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전의 저였다면 그 후회를 붙잡았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보자고. 그런데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그 말만 했어요. 짧았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지쳐서 찾아온 사람에게 그 말은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제가 줄 수 있는 전부였고, 그게 전부여도 괜찮았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당신한테 이런 말하러 온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갈 데가 없었어.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당신이라면 들어줄 것 같았거든.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걸렸어요.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린 이름이 아직 저였다는 거였어요. 그게 위로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게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내를 내려다봤어요. 도와줄 수 있냐는 물음에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차갑게 돌아선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앞치마를 다시 둘렀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이었어요. 얼마쯤 지났을까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내가 나갔어요. 골목으로 나간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그제야 한 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어요. 주문을 받고 빵을 포장하고 손님에게 웃었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계절이 한 번 더 바뀌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골목에 낙엽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동네 말고 다른 곳에도 한번 내보는 거 어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2호점이라는 말이 현실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1년 전 저는 설거지부터 시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장님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빵은 당신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 한마디가 또 한 번 저를 밀어올렸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이번 떨림은 달랐습니다. 무너지던 날의 떨림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펜을 쥐고 이름 석자를 적었어요. 그 순간 인사팀장이 내밀던 A4 한 장이 스쳤습니다. 그때도 종이 한 장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엔 제가 먼저 서명했습니다. 2호점 문을 처음 열던 날 새벽이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불을 켜자 텅 빈 공간이 환해졌습니다. 오븐을 예열했어요. 반죽을 꺼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새 가게 안을 천천히 채워갔어요. 저는 잠깐 손을 멈추고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25년 전 처음 출근하던 날 아침이 생각났어요. 그때도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렸을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두근거림과 지금의 두근거림은 달랐어요. 그때는 인정받고 싶어서 두근거렸습니다. 지금은 그냥 살고 싶어서 두근거렸어요. 그 차이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골목으로 빵 냄새가 새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A4 한 장으로 접혔던 25년이 이제는 새벽 3시에 반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반죽이 두 번째 문을 열었어요. 무너진 사람이 다시 서는데 필요한 건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거지 한 번, 빵 한 덩이, 그리고 편하게 계세요 라는 말 한마디였어요. 그게 저의 이야기였습니다.